네, 안녕하세요. 2020년 사회적 경제 보따리 토크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전상준 총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경제 판로를 굳이 구분하면 민간과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공공시장을 판로로 이제 인지하는 데만도 한 6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공공시장 진입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으시죠.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규모화를 위해서 공공시장 진출은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민간보다 공공시장의 경쟁은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 제도 등으로 유리하기도 하고 시장의 규모적 측면에서도 결코 민간보다 작지 않습니다. 전체 공공시장은 160조이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여기서 대략 15에서 30%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을 만큼 앞으로 공공시장 진입을 적극 고려해 볼 만큼 작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100도에서 이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이 99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끓고 있다는 것. 그래서 1도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기체로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우리 사회적 경제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되기까지 꾸준히 끓고 있어야 물이 99도에서 끓는 게 멈추면 사실은 이 질적 전환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1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적 전환이 멈춘 것처럼 사회적 경제도 지속적으로 공공구매 관련해 시도하고 도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년 공공시장 활성화를 준비하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도가 더해져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멈추지 않을 거고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님께서도 연대하고 협력해 한 걸음씩 함께 내딛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공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활약해 주셨던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공공구매 영업지원단의 지난 6년간의 성과와 한계의 소회를 이초총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제 바로 이초총 단장님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단장을 6년 반째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함께 일하는 세상의 이철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업을 이제 올해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하고 진행했던 그 과업 사업 중에 단일 사업으로 가장 오랫동안 진행해 본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사회적 경제기업 당사자이면서 또 사회적 경제기업과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어떤 발전의 토대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오면서 다른 기업들을 지원하는 활동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많이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났던 것 같아갖고요. 오히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기업분들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공공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해주셨던 사회적 경제 기업분들에게 먼저 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40여 분, 40분 정도 저희 성과를 이제 공유를 드리는 시간이 되는데요. 그 공유에 있어서 성과도 많이 발생됐지만 또 한계점들도 많이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2014년도에 이 공공구매 지원단 사업을 제안할 때에는 한번 부딪혀보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그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던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공공시장의 중요성, 저희 회사가
직접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성장해온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공공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활동 그리고 개별 기업이 혼자 돌파하는 방식보다는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공공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지점을 좀 설득하면서 이 서울시 안에서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지원단 사업이 2014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시범 사업 때 아주 한 2천만 원짜리 그 시범 사업 용역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과로 한 10억이 넘는 공공시장의 진출 그 연계 매출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서울시에서도 이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저희가 2015년부터 만 6년 동안 본격적으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과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서 16년 이 두 해는 실은 매칭 중심 지원 활동이라고 이 표에 있지만 거의 개인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네트워크 그리고 또 연계되어 있는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발휘할 수 있는 순발력과 임기응변 그리고 대처 능력을 통해 갖고 그런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경제 기업 거래 실적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저희가 연계 매출 실적을 40억을 돌파시키면서 이 지원 활동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됐고요. 2016년, 17년 이때도 한 60억 정도의 연계 매출 효과들을 발휘하면서 2020년 올해 마무리하면서 거의 500억 정도의 누적 연계 매출 실적을 이 공공구매 영업지원단을 통해서 6년 동안 형성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매칭 중심 지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기업 모두에게 공공시장에 대한 이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는 공공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공공기관들에게는 우선구매 제도나 우선구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시키고 또 그 동참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 활동들을 굉장히 꾸준히 많이 했었고요. 한 6년 동안 총 300회가 넘는 교육 활동도 같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그 공공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진행하기 위한 상담 및 조력 활동이 한 1,500회 이상 진행이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사실 그 사회적 경제를 위한 공공시장 지원 사업, 우선 구매 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시초와 어떤 모델 그리고 프로세스를 서울시에서 만들어가고 그리고 전파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네트워크를 통한 그리고 관계를 통한 매칭 중심 지원 활동을 하던 것들을 2017년, 18년을 넘어서면서 저희가 이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각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자가 갖고 있는 그리고 영업지원단 단장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임기응변만으로 매칭 연계를 갖고 오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한시적인 효과밖에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프로세스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결국은 사회적 경제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모두에게 공공시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우선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시스템화해서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2017년, 18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화 사업들을 시작하는 단초였다고 볼 수 있고요. 2019년, 20년에 그런 정보 구축에 대한 어떤 고도화 과정들을 형성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그 공공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업종 및 품목별로 시장 분류를 해내는 단계까지 고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종목과 품목별로 공공시장에 대한 타겟 분석들을 하고 그거에 따른 전략 도출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그 매칭 연계 방식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통해서 매칭 연계 매출 실적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방식으로 비중이 전환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보 고도화 단계를 거치면서는 그 전까지는 관계 및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매출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고 하면은 2019년, 20년은 사실 정보 제공을 통한 연계 매출 실적이 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연계 매출 실적을 압도하는 단계로 질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지점이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앞으로 2021년 이후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시장 진출과 어떤 우선 구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면서 이 사업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벌써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돼가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쭉 이어서 그 두 번째부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정보가 있고 관계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으로 영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서울시 본청이라든지 사업소 그리고 투자 출연기관 25개 자치구 교육청 그 산하에 있는 각급 학교들에 대한 실질적 영업 지원 활동들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가 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 현장 볼 때 답답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종목의 기업들을 표현하면서 청소만 합니다. 옷만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생산 활동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그 자신들의 서비스와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과 영업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의 그 정보 분석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상품을 연계하고 서비스를 소개하는 형태의 직접 대면 영업 활동을 2015년서부터 그 공공의 모든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고 연계하는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인 거래 실적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원의 실적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또한 그 발주 계획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업종별 지원 매칭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정보를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가면서 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리고 역량에 따른 영업 지원 전략을 수립해서 기업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툴들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영업 지원 활동에 있어서의 고도화 단계들을 저희가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영업 활동을 저희가 성과보다는 한계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원 조직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 자체가 해결해야 되는 몫이고요. 그 기업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당사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그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그 구매 의향이 있는 공공기관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부분의 공공사업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그런 공공사업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준비가 돼 있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공구매에 따르는 계약 제도나 어떤 지침에 따른 그 스펙들을 갖추는 준비들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건지 지원을 요청하는 건지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이었는지 민원 활동이었는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시장 수요들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데는 글쎄요, 한 10번을 시도하면 한 번에 매칭 연계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사실 어려운 과정,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회적 경제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께 좀 앞으로 공공시장을 들어가는데 계속 그 준비되셔야 되고 다시 보완되셔야 되는 과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 계약 제도에 대한 문제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 서울시립병원의 뭐 첫 번째 사례 같이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수의계약을 굉장히 원하세요. 수의계약은 굉장히 그 특례적이고 예외적인 계약 방식입니다. 법률에 있으니까 다 되는 방식으로 염두에 두시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가 있고 법률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구매 촉진 조항이 있으니까 수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걸로 인식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수의 계약은 법률에 딱 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거고 이것을 공정 경쟁이라는 그 원칙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가장 제외하고 가야 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이 수의계약 제도인데 여전히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너무 수의계약이라는 계약 제도에 의지해서 그것만을 좀 요구하면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 많이 문제시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공정 경쟁을 펼쳐야 되는 어떤 공개 경쟁 입찰이라든지 제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참여 준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초기 현장에서 늘 반복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제 입찰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굉장히 공감대들이 많이 높아지시긴 하셨지만 아직도 어떻게 하면 수의 계약으로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하는 방식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 앞으로 더 우선 구매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건강한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응 방안 아니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규모화에 대한 문제, 어떤 볼륨을 갖추는 문제들이 항상 이 사업 수주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한강사업본부의 뭐 화장실 관리 용역 같은 사례는 각종 면허라든지 인허가 그리고 사업 종목들이 이렇게 턴키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종합 수행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았고 이런 턴키 계약들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발주 부서나 운영 부서 입장에서는 이걸 분리발주하면은 행정력이 2배, 3배로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운영의 효율성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이 공공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강의를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과업의 성과 관리를 해내는 수행 주체여야지 과업의 성과를 이 감퇴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뭐 그런 지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도 선발 조직 그리고 규모화가 이루어진 조직들이 더 나와야 공공시장에서의 확대 전략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이제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에 하계 휴양소 운영 위탁 용역을
그 시도했을 경우에도 이 정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노력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욕구 그리고 현장 안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갖고 있는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들. 그러니까 3번 사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이 의구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노조 같은 경우 사회적 경제하고 굉장히 협조적일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수요자인 그 직원들, 그러니까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이걸 수행했을 때 우리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의구심들을 많이 가진 거죠. 대중적 수요에 맞춰준 접근 방식보다는 너무 가치 지향성이라든지 명분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 이용자 입장에서의 어떤 만족도를 형성해 주는 것에 대한 신뢰도 어떤 그 의문점들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지점들이 저항이 생기면서 돌파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공공 안에서도 서비스의 이용자, 구매자의 시각이 있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어떻게 맞춰가고 어필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지원 활동의 한계 사례이면서 저희가 극복해야 될 사례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공공과 그 사회적 경제 간에 서로 미스매칭이 많아요. 요구되어지는 지점 그리고 그 사업들이 나와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역으로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안 나서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너무 힘들고 수익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조차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 저희들이 연계하려고 했을 때 너무 쉬운 길만을 찾으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지점에 대한 좀 아쉬움들, 성사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가 수행하기 좋은 조건 아니면 우리가 수행하는데 수익률이 좋은 조건이 좀 돼줘야 된다는 부분들의 요구가 많으시면서 시장을 발굴했음에도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나서는 조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연계가 안 되는 사례도 역으로 발생을 해서요. 이런 지점에서의 어떤 연계점들을 형성하는 방안들을 이 사회적 경제 쪽에서도 그 공공시장이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공사업에서 모든 사업이 다 수익률이라든지 운영 효과성들을 높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감수해야 되는 사업들도 생기고 그 모색기에 어떤 진입을 위해서 투자적 관점에서 시도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지점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매칭을 할 때 어떤 지원 프로세스를 갖춰가야 할지 이것도 이제 지원 기관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영업 활동들의 어떤 한계점을 보이면서 직접 영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는 과정이 이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어떤 매칭의 과정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직접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2015년도에 전국 최초였죠. 공공기관이 그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조달 박람회를 한 것은 서울시의 2015년 사회책임 조달 박람회가 전국 최초였었고요. 뭐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내고 서울의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들 그리고 투출형 기관들, 서울시 본청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거기에 또 서울시 교육청까지 나서서 서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계기점들을 만든 것들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뭐 자치구로 찾아가는 공공구매 박람회라든지 또 2018년 19년에 진행했던 공공구매 상담회 그리고 올해도 또 최초였죠. 지금 그 5월달에 진행한 그 온라인 공공구매 상담회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최초로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상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뭐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도 시군들 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방식의 구매 상담회 방식들을
그 코로나 상황에서 다들 시행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면서 역시 서울이 시작하면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이 따라서 운영을 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울은 그런 숙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발자국을 찍어줘야 되는, 첫눈이 내렸을 때 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 갈 길을 안내해주는 어떤 안내자의 발자국을 찍어주는 게 서울시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런 첫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공공구매 상담회뿐만 아니라 각종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 가산점 제도라든지 공동수급 시에 뭐 가점 제도,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기업만 참가할 수 있는 제한 경쟁 입찰 제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뭐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뭐 공공구매 영업지원단이 제도 개선 제안들을 하고 그것을 서울시가 또 수용하고 하면서 그 서울시가 만들어낸 여러 제도들이 다시 뭐 5천 이내의 사회적 경제 제한 경쟁 입찰을 한 사례가 지금의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5천만 원 수의 계약 제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뭐 선진적 구매 제도라든지 계약 제도를 서울시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된 부분들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시장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활성화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는 지속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고 선도 사례의 대상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교육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담은 한 그 누적으로 1,500회 정도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한 300회 정도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과 상담 활동으로 보면 어떤 공공기관, 어떤 지원 조직에서도 공공시장만으로 하는 지원 활동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누적 지원 활동 그 성과를 갖고 있는 곳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이 활동한 양적, 질적 성과의 데이터들을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른 공공기관들이 답습해가는 과정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경험과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교육과 그 상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제안 활동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었고요. 제가 늘 사회적 경제 기업들 강의 하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지, 문화, 교육, 환경, 안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나 더 추가된 도시재생. 이게 공공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공공 부분 서비스 사업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에서는 항상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안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제안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에서 계속해야 되고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은 이런 6대 공공 서비스 분야 안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파트너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해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공공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 제안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뭐 아예 10대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서울시 안에 10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을 진행하기도 하고 뭐 SH 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 보증공사 같은 곳들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협업할 공익 사업들의 제안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을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프레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공 서비스 사업에 있어서의 혁신 성과들을 개발해내고 그 성과들로 인해서 그 사회적 경제 기업과 더 많은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점들을 만들어낸 것이 그동안 공공구매 영업지원단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그 SH공사에 제안이 됐던 희망돌보미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가 이제 만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수백 명의 일자리 그리고 수백 명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만들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냄으로 해서 이 공공사업의 사회적 경제의 미션과 어떤 헌신성 그리고 혁신적 활동들이 결합됨으로 해서 공공사업이 얼마만큼 더 주민들과 밀착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낸 성과라고 좀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지원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저희가 지원 활동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공시장 관련된 공공구매 지원 활동에 대한 전문가 풀, 그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그런 활동들의 단초들, 실험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지원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가끔 그 타 시도의 지원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문의 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공공구매 전문가를 좀 어떻게 추천해 줄 수 없겠냐. 자기 지역에서도 이제 공공구매 지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또 실행 경험을 갖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활동의 경험이라든지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것도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지점의 그 시도와 실험들이 지금 50플러스 재단하고의 협력 연계 사업을 통해서 은퇴한 그 50플러스 세대들을 통한 협력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향후에 더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런 지원 인력의 풀들을 확대할지에 대한 부분이 과제이긴 하지만 향후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가 공공시장의 진입 규모 지금 조달 시장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만 놓고 보면 1조 3천억 이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경제 3법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2, 3년 안에 단숨에 5조 원대까지도 규모가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성장에 있어서 공공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이자 직접 영업 활동자 그룹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양성해야 되는 프로세스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활동을 통해서 보여내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질적 전환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정보 구축 활동인데요. 처음에 2014년도에 사업 제안에서 한 10억 정도 매칭 연계 실적을 만들 때만 해도 그냥 순발력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공무원분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공공시장에 그래도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 누구와 누구를 잘만 그 매칭시키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 근데 관계에 의한 정보는 아주 극소의 정보량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몇 안 되는 단계에 있을 때만 해도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협동조합까지 합치면 2만 개, 3만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고 지금 인증 사회적 기업만 2,700개가 넘어서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제는 그런 몇몇의 관계와 네트워크만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는 공공시장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모든 공공시장의 정보 그리고 모든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한 정보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구축하고 그것이 소통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화가 가능할 것인가? 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한 어떤 실험과 테스트를 2018년부터 19년, 20년 한 3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정보 구축 방법, 기법들이 이제는 자리 잡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구축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밀도들을 형성하는 과제들이 정보 구축 사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고요. 향후 2021년서부터는 이런 공공시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어떻게 DB화되고 그 DB가 구축된 것들을 공공기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형성할 것인가가 이제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정보 구축 활동을 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과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끌어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서울시의 정보 구축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 뭐 충남,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시가 구축했던 정보 방식들을 따라서 지금 DB화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든지 강원도 같은 곳들도 이런 정보 구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서울이 좀 중심이 돼서 이런 정보 구축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들을 상호 공유하고 그리고 확장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서울이 사회적 경제의 공공시장 확산과 뭐 확대를 위해서 선도적 역할과 어떤 그 우수 사례로서의 기능들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그 공공구매 영업지원단의 6년간의 활동에 대한 뭐 성과 보고 겸 그리고 소회 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 이후부터 향후 10년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제가 지금 5조를 예측했지만 최소 조달 시장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조까지. 보통 이제 지금 유럽은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국내 총생산 규모가 뭐 10%, 15%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달 시장의 10%면 사실 16조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궁극의 사회적 경제가 공공시장 영역에서 최소 10% 정도의 어떤 그 생산 역할, 공급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의 선도 사례를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선도적 기능으로 역할을 해나갈 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초정 단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끝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 사회도 이 GDP의 10% 정도 사회적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꼭 도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도래에 앞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더 선도적 도전 역할들을, 또 그런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리 이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우리 활동해 주셨던 이 실무자분과 함께 그리고 모셔서 이제 저희 간단한 질의응답 토크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사전 질의가 두 분이 또 계셔서 사전 질의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실문제 담당하시며 진행하셨던 분의 소회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어떤 질문이 도착했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핵심 팁 3가지가 있다면 무엇일지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기업한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팁은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사실 기업의 업력이라든지 종목마다 접근해야 되는 핵심 툴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질문 주신 분이 사실 초기 기업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제가 이제 강의나 어떤 컨설팅을 많이 다녀보면 여전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안 돼 있는 상황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공공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조달업체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달업체 등록을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신생 기업일 경우에는 조달 등록을 비롯해서 직접 생산 증명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인증이죠. 뭐 중소기업 확인서라든지, 뭐 사회적 기업 인증서라든지, 이런 인증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갖춰 놓으시는 게 핵심이신 것 같고요. 그걸 갖추고 움직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갖추고 움직이신다고 하면은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수의계약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초기 기업기를 지나서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수의계약에 기대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기업을 어떤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초기 기업에 있어서는 이 수의계약 시장을 타겟팅해서 움직이셔야 되고요. 보통 수의계약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공공이 항상 법인카드들을 잘 그리시거든요. 이 법인카드 결제하는 부분, 보통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이제 법인카드 한도 결제고, 보통 자치구들 같은 경우는 한 300? 뭐 이 정도를 많이 한도로 규정하세요. 그러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매가 이거든 부분이죠. 아주 고관여보다는 저관여 구매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 기업들은 몇백 이하의 거래 규모 시장들을 타겟팅하시고 그쪽을 집중 공략하셔서 작은 거래를 통해서 공무원들하고의 거래 관계를 먼저 만드시는 쪽을 집중적으로 시도해 보시는 게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 뭐 아주 고루한 얘기지만 이 지피지기에서 뭐 나를 파악하는 건 어느 정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공공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 수집 활동들이 굉장히 취약하시거든요. 요즘 근데 이제 워낙 전자정부를 표방하면서 뭐 지방재정 365라든지 아니면 조달정보 개방 포털이라든지 이런 식의 공공의 데이터들, 공공의 시장 정보들을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들이 공공 차원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자체들이 지방재정 365에 저 정도까지 정보가 올라가 있어? 잘 모르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면서 디테일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 사이트들을 활용하셔갖고 수요기관들이 어떤 수요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지를 그런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파악하시면 구체적인 거래 정보들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집중적 타겟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요. 저는 조달 등록에 대한 절차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것, 그리고 이 수의계약, 그 중에서도 수의계약 범위에도 안 들어가는 이 단순구매, 카드 결제 한도 안에 있는 시장들을 집중 공략하시는 거하고, 여러 가지 정보 플랫폼, 공공에 대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시고 자신만의 어떤 영업 DB를 잘 만드신다고 하면은 공공시장을 공략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아주 기초적인 접근, 그리고 시도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1차 관문을 통과하시는 데는 사실은 실행력에 대한 문제죠. 실행력만 담보되신다고 하면 1차 관문을 통과하시는 데는 무리 없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이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사실은 답변을 해주셔서, 그럼 바로 우리 이제 우리 실무자이신 김대석 책임님께 이 지원단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또 보람이 있었던 것,
그리고 아셨던 에피소드 이렇게 세 가지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구매 지원단을 6년을 여기서 일한 김대석 책임이라고 합니다. 공공구매 2015년도에 구글에서 공공구매를 치면 저희가 만든 자료들밖에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구매라는 단어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저희가 그래도 많은 걸 잃었구나.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100도씨까지 끓을 때까지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2015년도 공공구매 박람회가 사실 가장 기억에 남고요. 광화문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뛰면서 이렇게 했던 상담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좀 아쉬웠던 거라면 이제 이걸 다음 스텝으로 보내줘야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여러 활동들을 저희가 부족한 인력, 부족한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왔지만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저도 이제 이 일을 놓아주고 다른 일을 또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6년 동안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내 공공시장 확대를 위해 좋은 그런 사례들,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 써주신 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 영업지원단에서 활약해주신 일철종 단장님, 그리고 김세주 측위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 사회적경제 보따리 토크 이렇게 이제 관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공구매 영업 지원과 관련한 이 발표를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